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에서 공중보건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진우입니다. 네, 오늘은 기출문제 첫 번째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3년도에 이제 4월 달에 시행된 경기도 의료기술직에서 출제된 이제 공중보건학 20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시험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이제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은 뭐 여러분들이 의료기술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학부 과정에서 예전에 물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좀 오래되셨겠지만 학부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국가고시를 여러분들이 취하면서도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요. 또 뭐 다른 교재라든지 아니면 실제 업무 자체에서 이제 공중보건과 관련된 일들을 수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은 굉장히 광의의 개념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건학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볼 수가 있겠죠. 보건학이라는 학문 안에 공중보건학이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공중보건학 안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치료를 위해서 방문하게 되는 이제 치료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임상의학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공중보건학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뭐 첫 장부터 공중보건학의 지금 과정은 이론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좀 잡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학은 대상 자체가 어떠한 집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 집단, 뭐 예를 들어서 학교면 학교, 성인이면 성인, 노인이면 농인, 뭐 일정 지역 안에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런 것들이 집단에 대한 대상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임상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상이 개인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공중보건학은 아무튼 문제에서도 좀 이야기가 되겠지만 뭐 치료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임상의학과 구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에선 치료라는 개념을 일단은 잊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임상의학에서 다루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또 예방 이런 것들은 공중보건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조금 갖고 계시고요. 오늘 문제를 물론 이번 과정에서 이제 기출문제 과정에서 한 최근 3개년에 대한 의료기술직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게 아시는 것처럼 보건직과 의료기술직이 같은 날 시험이 치르게 되면 문제는 뭐 동일하게 되는데요. 달라지게 되면 문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문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출문제가 뭐 전혀 반대되는 똑같은 문제를 예를 들어서 오늘도 좀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음 연도에 뭐 그런 문제도 실제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맞는 것은 이라고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연도엔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번 이 기출문제 과정에서 제가 물론 다른 과목을 진행할 때도 조금 이야기를 드리지만 공중보건학도 굉장히 광의의 개념입니다. 1장부터 해서 크게는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해서 이제 13장까지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13장 안에서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에 2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각 단원에서 한 문제 이상씩은 출제가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환경위생과 같은 부분들에서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단원들이 굉장히 많게 돼요.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엔 2문제 내지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단원, 공중보건학 개론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또 개론과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공중보건학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개념들
또 건강에 대한 모형들 이런 것들을 갖고 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뭐 2문제 내지 많게는 3문제까지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단원에서 1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물론 뭐 운 좋게 안 나온 단원에서 뭐 공부를 안 한 단원에서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보건 통계 쪽에서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물론 보건 통계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역학 단원에서도 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전체 단원을 꼭 다 마스터해야 된다라는, 개념적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내용은, 제가 뭐 문제를 하면서도 오늘 기출 문제를 좀 풀면서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중요한 단어들이 몇몇 단원들이 있습니다. 꼭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단원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보건학에서 역학이라는 걸 빼놓을 수 없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오면 역학적인 연구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물론 의료기술직에서 출제되는 그 공중보건학 과목에서는 물론 몇몇 지역에서는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계산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뭐 역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겠고요. 또 역학적 연구 방법론을 잘 알고 있는지, 또 각 방법론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지, 각 방법론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그 수식들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뭐 계산을 물어보는 뭐 이런 문제들,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아시는 바처럼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비슷한 걸 좀 찾아내면 되는 거죠. 어쨌든 공중보건에서 가장 범위를 많이 차지할 수도 있고 꼭 출제가 되는 단원, 빠질 수 없는 게 역학이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 단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학은 우리가 에피데미올로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피데미올로지. 그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대상을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쭉 발생되는 어떤 질병이나 이런 상태들, 뭐 빈도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또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익세시브한 프리밸런스다. 무슨 이야기냐면 갑자기 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 집단, B 집단, A 집단은 뭐 이렇게 흘러간다. 근데 B 집단이 A 집단처럼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튀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의 그 발생률이나 아니면 또는 유병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왜 튀었냐는 거죠. 익세시브한 프리밸런스. 갑자기 튄 이유가 뭐냐는 거죠. 또는 반대되는 상황. 굉장히 높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질병의 발생률이라든지 또는 유병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면 다시 올라왔지만 이때 왜 떨어졌냐는 거죠. 떨어졌다가 왜 다시 올라왔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또는 질병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역학이라는 게. 그래서 익세시브한 프리밸런스다. 갑자기 튀는 것들. 왜 이때 이게 튀었을까? 지역적으로 뭔가 역학적인 어떠한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병원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역학조사, 이런 개념들이 포함이 돼 있다. 익세시브하게 갑자기 튄 집단이나 어떤 시기나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학이라는 단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조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게 개론 부분이죠. 건강에 대한 정의를 딱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뭐 땡큐죠. 몇몇 학자들 또는 WH에서 정의하는 건강에 대한 정의, 뭐 윈슬로우 학자가 얘기한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쭉쭉 찾아간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딱딱 물어보는 개념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
굉장히 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환경위생이라는 부분들이 뭐 환경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쭉 뭐 대기 오염과 또 공기와 관련된 것들, 뭐 상수와 관련된 것들, 폐기물과 관련된 것들부터 찍찍 시작을 해서 뭐 의복이나 뭐 이런 데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의 문제들, 환경위생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단원 같은 경우가 대략 10개에서 12개의 소단원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또 하나의 네 번째가 이제 뭐 근만성 전염병 또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간염병 관리라는 챕터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 이 기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간염병에 대한 설명을 넣어줘요. 블럭에다가 쭉 두 줄, 한두 줄 정도의 짜리의 설명을 넣어주고 이에 해당하는 것은 1, 2, 3, 4, 5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군에서 5군 전염병 또는 뭐 지정 전염병 쭉쭉쭉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1군 전염병 같은 경우에 6개, 뭐 기출문제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행히 예문에서 뭐 1군 전염병으로 뭐 이렇게 돼 있다. 또는 1군이라고 명시를 안 해주고 1군 전염병 같은 경우에 물이나 음식물을 매개로 해서 이제 되는 전염병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1군을 쓰지 않고 1군에 대한 정의를 말로 쭉 풀어 써줘요. 쭉 풀어 써준 다음에 특징되는 것들을 띵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1, 2, 3, 4, 5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난해하거든요. 정말 난해해요. 대표적인 질환만 1군 같은 경우에 6종, 뭐 2군이 아마 저희 2013년도 문제는 출제가 2013년도는 출제가 안 됐네요. 아마 2012년도엔 아마 출제가 됐을 겁니다. 네. 출제가 됐죠. 2012년도 같은 경우에 3군 전염병에 대해서 다행히 직접적으로 딱 물었어요. 다행스러운 건. 직접적으로 딱 물어봤으니까 그건 그나마 해당되는 것들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뭐 1종 같은 경우에 6종, 2군 같은 경우에 뭐 11종, 3군 같은 경우가 이제 19종, 4군이 17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찍어가지고 이제 합해보면 17개, 34개, 19개, 53개거든요. 1군에서 4군까지 53개예요. 53개 전염병 중에 이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설명을 달아주고 예문을 찾아주고 찾아가는 문제인 거죠. 이거는 뭐 난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바로 준비하는 상황에서 근만성 전염병이 1군에서 4군까지 53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1군과 이러한 개념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필요성들이 꼭 대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